안녕하세요. 보건복지농촌 사랑방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고지혈증이 무엇인지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고지혈증은 우리 피에 넘치는 지방이 혈관벽에 늘러붙어 피의 흐름을 막고 이로 인해 심장을 멈추게 하거나 뇌를 손상시키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의 수치가 총 콜레스테롤은 200, LDL 콜레스테롤은 130, 중성지방은 150을 넘고 HDL 콜레스테롤이 40 이하라면 경계를 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더불어 스타틴이라는 약에 대한 논쟁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을 개선시키는 식이요법을 알아볼까요? 어렵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으니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에게 하자는 대로 하시면 될 듯합니다. 1. 피에 기름이 많아서 생긴 병이니 기름 적게 드셔야 한답니다. 보건복지부 식생활 가이드 요약하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먹으면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과자, 빵, 튀김, 전, 양념, 고기, 비계살 가급적 적게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단백질은 콩, 두부, 생선으로 채우랍니다. 몰라서 안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먹어도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드시는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젊은이들과 어울리려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골라줘야 하는데 역시 고기죠. 버터 듬뿍 들어간 빵과 분식집 튀김도 빼놓을 수 없죠. 오리탕은 선택지에 없습니다. 누군가 호의로 건네는 음식은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식은 더하고요. 2. 식이섬유소 많이 드시라 합니다. 콩, 잡곡, 채소 많이 드시라는데 저의 경우에는 밥 지을 때 같이 넣어 먹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콩도 잡곡도 채소도 그냥 쿠크에 넣어 잡곡 현미 버튼 눌러버립니다. 요즘 유튜버 보니 차전자 피질경이 이야기 많이 나오더군요. 유튜버 보면 마치 식이섬유의 제왕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차전자피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3. 탄수화물 적게 먹으랍니다. 알죠? 흰쌀밥은 우리의 적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빵도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 정말 맛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간편 야식 라면은요. 식단에서 치워도 사회활동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먹게 되니 집에 있는 백미, 빵, 라면은 모두 치우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있다 보니 실행하고는 싶지만 참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집에서 모조리 걷어 치우고 정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 먹는 것으로 하면 외식비가 비싸니 참게 되지 않을까요? 4.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 삼가하라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아 고지혈증인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 굳이 찾아 먹을 필요는 없겠지요. 오징어, 문어 등 연체류와 육류의 지방, 달걀, 노른자, 조개와 새우 삼가라고 합니다. 고추장, 양념, 쭈꾸미는 포기할 수 없는 소주 안주인데요. 아쉽습니다. 5. 알코올 섭취를 삼가하라고 합니다. 적당한 알코올 섭취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지 모르지만 적당하지 않으신 것 가족들이 죄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나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따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잘 따르고 싶지도 않고요. 부동산 사라고 할 때 사면 하우스 푸어가 되고 사지 말라고 할 때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되니까요. 건강 분야야 그렇지 않겠죠. 그들의 보수적이고 안전을 우선시하는 접근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식이요법 외에 조금 재미난 책이 있어 소개합니다. 그간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골몰했습니다. 교토대 의과대 출신의 가지야마 내과 원장은 무엇보다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로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은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이 환자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가지야마 원장은 식사 순서 혁명이란 책을 통해 식사 순서를 채소, 메인 요리, 그리고 탄수화물 순으로 섭취할 것을 주장합니다. 흔히들 정식이나 코스 요리를 고르면 맨 먼저 샐러드가 나오고 다음에는 스테이크나 기름진 음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탄수화물인 밥이나 면류를 고르도록 합니다. 뷔페 식당에 가서도 그런 코스를 따라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상추와 샐러드를 먹고 기름진 고기류나 볶음 요리 등을 먹죠. 마지막으로 달달한 케이크나 과자류와 차 한 잔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식사의 순서를 매 끼니마다 그렇게 가져가라는 겁니다.
채소, 메인 요리,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를 하면 고기를 먹든 무엇을 먹든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을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이 인슐린의 기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슐린의 역할 부족은 첫째, 혈액 속 당분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하여 고혈당 당뇨. 둘째, 혈관을 부드럽게 하면서 혈관벽의 불순물을 억제하는 일산화질소의 양을 줄어들게 하고 고혈압을 야기하며 셋째, 체내 지방의 합성과 분해 작용을 약화시켜 고지혈증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식사 순서의 작동 원리는 이렇다고 합니다. 첫째, 채소의 식이섬유가 당질과 지질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채소가 가진 식이섬유가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려면 맨 먼저 채소를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기와 탄수화물 다 먹고 채소 먹으면 뱃속에서 고기와 탄수화물이 가진 지질과 당질의 급격한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채소가 들어와 본들 당질과 지질의 흡수를 천천히 하는 기능을 얼마나 할 것이냐는 겁니다. 또한 장내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채소로 포만감을 얻게 되면 육류나 탄수화물 즉 쌀이나 면, 빵의 과도한 섭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체중 감량을 가져올 수 있고 중성지방을 낮출 수 있게 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집니다. 세 번째, 항상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은 늘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증가한 채소 섭취량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증상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 미량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책에는 오사카 부립대학의 실험과 가지야마 내과에서의 임상 사례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출근할 때 당근과 토마토를 가방에 담아가면 저녁까지 식당 메뉴를 고르는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식전에 가져간 채소 1개와 식당에서 나온 짠, 김치나 나물 반찬을 접시에 물을 따라 헹궈 드시면 필요한 채소량은 섭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백질 요리와 밥을 드시면 되지요. 요즘 식당 반찬들은 소태 같습니다. 식재료 단가가 올라 소태처럼 만들어 적게 먹으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반찬을 물에 헹구어 드시면 소금 섭취량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많은 채소 많이 드시고 지방 많고 탄수화물 많은 음식 삼가야 한다는 것이고 술은 드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의 섭취 순서는 채소 먼저, 다음엔 메인 요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조금 섭취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출근할 때 당근과 토마토 가방에 넣기.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여러 기관의 글과 논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지만 새로운 정보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연령, 가족력 등에 따라 정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주치의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입니다. 건강에 대한 최종 결정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